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더 간다 그래도 이게 뭐 쭉쭉쭉쭉 계속 뻗어나갈 수는 없어요. 지금 밸류 구간으로 놓고 보면 거의 현재 가치에 비해서는 이제 성장 가치가 입혀져야 될 구간이고 주가 위치는 거의 이제 저평가는 해소된 구간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따라잡는 게 맞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포지션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되게 많이 떠들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급이 붙고 버블로 단기 버블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 길게 보면 이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 사야 되냐? 반도체 말고 뭐가 있는데? 자,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들을 사야 돼요.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죠. 자, 2차 전지와 자, 헬스케어 쪽이에요. 자, 반도체가 언제가 좋은 기회였어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 막 진행되면서 18년도 자 10월에서 12월 자, 미증시 폭락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 폭락했던 요 구간이 반도체를 담아갈 구간이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악재 요인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불안하잖아.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요? 자, 19년도 5월 달에 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이제 격화되면서 추가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떠들 때 트럼프가 그렇게 됐을 때 요런 부분들에 또 리스크 요인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때요? 19년도 7월 8월 달에 자, 반도체 끝났다, 생산 라인 멈춘다,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 나올 때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디에요? 무역 분쟁. 자, 요 부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준 게 뭐예요? 여기에 이제 수출이 많이 엮여 있었던 IT. 자, 이 관련 기업들이 가장 싼 구간이었어요. 이런 악재 요인들이 항상 있을 때 보면 이럴 때가 저평가를 만들어주는 구간이라고. 근데 그때 못 담아가잖아.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못 담아가면 싸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식을. 자, 싸게 살라 그러면 이런 공포를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소외되고 있을까요? 헬스케어 임상 맨날 실패하고, 예? 바이오가 위주인데 바이오 쪽에서 임상 맨날 실패하고 발표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했다고 그러고 막 급등락이 막 진행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헬스케어 섹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작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침체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2차 전지는 뭐예요? 1년 내내, 2년 내내 뭐 배터리 폭파가 어쩌고저쩌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중국 전기차 뭐 기업들이 막 망한대. 자, 3위 기업이었는데 얘네가 망했대. 그러니까 막 요런 부분들이 막 떠들어대면서 어때요? 악재 요인이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바닥이거나 바닥 근방에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지금은 봐야 되는 거죠. 항상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싸게 사고 싶잖아요. 싸게 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재가 있을 때 사야 돼요. 공포를 사야 돼요. 근데 이 공포를 사는데 뭐 회사가 망한다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회사가 뭐 망한다는데 뭐 적자가 심해서 이제 감자하고 이제 상장 폐지될 거다는데 요런 공포를 사라는 게 아니고 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각을 해보고 자, 가치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가치를 판단해봤을 때 싸거나 적정 구간에 있거나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미래의 성장이 뭐 거의 담보돼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기업들은 비싸지 않은 구간에 대충 사서 끌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바닥이거나 무릎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항상 이게 반복이 된다. 주식시장은 악재와 공포에 담지 않으면 절대 싸게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비싸게 사는 거예요. 왜? 호재 요인이 막 있는 쪽들만 들러붙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항상 손해가 커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깨야 돼요. 이런 걸 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중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고. 내 판단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반도체를 샀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우린 반도체 18년도 10월부터 19년도 8월까지 샀어요. 18년도 12월 미증시 폭락했을 때 샀고요. 10월달 폭락 나왔을 때도 이제 처음 이제 반도체 섹터 뭐 5% 막 이렇게 채워갈 때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 10%나 늘리고 자, 8월, 7월달 뭐 요럴 때 자, 이거 20% 이상까지 늘려보자 막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요렇게 악재 요인들이 있을 때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IT가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 뉴스에서. 불과 6개월 전, 1년 전에 다 죽는다 했는데, 지금은 다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고, 작년 2분기, 작년 6월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안 좋게 해석하고 지금은 좋게 해석하는 거죠. 요런 부분들의 프레임에 항상 당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할 때는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큰 수익률을 쌓아가기는 쉽지 않다. 자, 2019년도 3월 달에는 또 상장 폐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상장 폐지 기업들이 뭐 이제 사상 최대고 뭐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한정 기업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요런 구간들이 있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나쁘지 않죠. 회계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건전성이 확보되면 어떻게 돼요? 자, 리스크는 더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장기적인 내 투자 인생에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얘는 상패 안 될 건데 뭐 기업들이 내용이 좋은데도 같이 흘러내린단 말이야. 지수가 밀리니까. 그럼 찾는 거죠. 또 뭐가 좋을까? 자, 요즘 핫한 기업 있잖아요. DB하이텍. 올해 수익률 뭐 상위 10개, 거래소에서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DB하이텍이에요. 우리가 그때 샀던 거예요. 그리고 TSE. 뭐 이런 것도 보면, 자, 담았던 구간이 5월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 나왔을 때, 자, 7월, 8월 일본 수출 규제 노이즈 나왔을 때, 악재가 있을 때마다 비중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가 악재가 계속 있었는데, 이때 우리는 비중을 천천히 늘려왔고, 지금은 어때요? 이제 비중을 줄여갈 포지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다 반도체만 떠들잖아. 그러니까 사고 싶죠, 그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싸게 사기가 힘들다. 지금 반도체는 싸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ESS 화재. 자, 중국 전기차 업체 줄도산. 불안해, 무서워. 그때 막 요런, 단기적으로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됐었어요. 자, 소재 기업들은 현재 비쌉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고 일진 머트리얼주고 LNF고 다 소재 대장주들인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인데 2025년 뭐 이렇게까지 보면은 뭐 앞으로 한 5년을 보면 지금 위치보단 높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악재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자리들인데 요 종목들은 자, 일부고 요것들은 이제 뭐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장비주를 중점으로 보자. 근데 소재 기업들도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비 섹터는 애지간한 건 다 갖고 있으면 좋아요. 누가 많이 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LG랑 갑자기 뭐 LG화학이랑 원래 여기 LG화학에 납품을 하지 않는 업체였는데 장비업인데 LG화학에다 뭐 납품 들어가고 삼성에 납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장비 섹터는.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을 지금은 이제 또 봐야 되고 장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 중에 자, 공장이 늘어나는 캐파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캐파가 늘어나는 구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장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상반기에는 뭐가 좋을까요? 상반기에는 당연히 IT가 제일 좋을 거예요. IT 관련된 것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OLED고 뭐고 지금 다 늦었지 뭐. 지금 큰 수익을 내는 구간까지는 다 늦었어요. 우리가 막 힘스 막 이런 거 살 때가 요럴 때라고 다. 막 힘스 뭐 지금 액투로 막 100%씩 수익 나가고 있는 것들이 다 요런 자리에 산 거예요. 근데 그런 IT 관련 기업들은 지금은 좀 늦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뭘 담아야 되냐.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훨씬 나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따라잡아야 되는데 따라잡으면 하반기에 또 이거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을까? 얘네들도 쭈끔쭈끔 올라가고 살자리를 잘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살자리가 나오면 비중을 더 늘려가면 되는 거고. 자, 헬스케어 쪽도 왜 다들 바이오만 보고 있어요? 자, 제약 의료장비 섹터는 이슈가 약해서 지금 다 이거 아예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약 의료장비 섹터에. 지금 바이오는 어때요? 이게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눈에 보이는 종목들 몇 개는 추천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자, 요 자리에서 우린 담았고요. 12월 뭐 초중순? 요 중간에 담았고,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계속 기다리다가, 야, 조정 기다리다가 요 구간에 담았죠. 자, 그리고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JP모건, 이제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치매, 뭐 요런, 이건 이제 테마 관점으로 눈에 보여서 몇 개 담았어요. 근데 요거 이상은 절대 담지 않을 거예요. 바이오는 굉장히 제한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비중을 늘려갈 쪽은 제약하고 의료장비 섹터. 요 구간 잘 찾아보면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바이오보다는 당연히 뭐 이제 파동이나 이런 흐름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이슈를 따라다니는 거라서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거 몇 개만 담아놓고 진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약 의료장비 섹터를 지금 이제 잘 추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직도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잡는 거는 단기 매매밖에 안 되는 거고요. 단기 성향의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반도체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한 3월쯤이나 또 이제 상패 이슈나 뭐 이런 거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면서 조정이 좀 들어와주고 한다 그러면 또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은 싸지가 않으니까 신규 편입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싸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제 기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부합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가는 놈을 따라다니면 항상 짧은 관점에 고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회는 항상 비관과 악재에서 만들어진다. 자,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이런 훈련들을 회원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악재가 막 널려 있을 때 반도체 쓸어 담았더니 어떻게 돼요? 쓸어 담았더니 지금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악재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뭐 2차전지 쪽, 자, 헬스케어 쪽, 요런 쪽 잘 추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겠죠. 자, 미래를 그려보고 현실을 대입을 해서 여러 자산을 골고루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야, 이거 좋을 거라고 봤는데 1년 동안 잠자버릴 수도 있잖아. 2017년도에 1년 동안 잠자버린 게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전 자동차 섹터도 2017년도에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걔는 잠잤죠. 그렇지만 맞은 게 있죠. 자, 5G 같은 거. 자, 여기에서 수익 챙기고 자동차 쪽에서 조금 깨먹어도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게 평균이에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 자산을 골고루 끌고 가야 안전성과 수익을 모두 잡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딱 배팅해서 몰빵 때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투자를 오래 해나갈 수도 없고 길게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싶고, 조금만 빠져도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이미 심장이 딱 빠지는데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 비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빠지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기분 나쁜 정도면 그건 당연히 계좌가 조금 빠지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근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요러면은 요거는 이미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깡통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심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IT 쪽은 나눠서 이제 팔아갈 타이밍을 볼 구간이에요.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비중을 줄여갈 지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여기서 신규 편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비중을 줄여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신규 편입을 한다? 우리는 파는데 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자, 2차전지. 자, 장비가 유력해 보이고요. 헬스케어, 제약 의료 장비. 자,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을 골고루 담아가 보자. 바이오에 대한 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많이 갈 수 있어요. 뭐 단기간에 막 5배, 10배씩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테마예요, 그거는. 자, 이 가치는 아무도 몰라. 이 회사 사장도 몰라.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마지만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인 소외감을 견딜 수 있어야 시간이 흐르고 주도 섹터, 대장 섹터가 4계좌에 자리 잡는다. 정치 테마 막 움직이고 할 때 우리는 정치 테마 다 쌩까고 이런 거 담으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주도주 갖고 있잖아요. 주도 섹터 갖고 있잖아. 자, 반도체 기업들만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추세 전환한 거고 이제 추세 전환한 거예요. 자, 카메라 모듈 섹터하고 OLED 섹터는 이미 여기에서 추세 전환했어요. 작년 상반기에 이미 추세 전환해서 지금 이제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뻗어나가려는 구간이 있는 게 지금 모듈 OLED 섹터예요. 반도체는 이제 바닥 탈피한 거예요. 반도체 섹터는 이제 바닥 탈피했다. 그럼 이제 눌림 구간이 한번 나올 때 비중을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2020년도에 시장이 너무 세게 가버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신규 편입하기는 이제 지금 구간에는 늦은 것 같고,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를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봤습니다.